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하이브 민희진님을 그런 걸 떠나서 뉴진스라는 그룹 자체를 가장 기획력에 돋보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민희진님이라고 사실 그거는 거의 이견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호석 변호사님 매력을 제일 살리는 건 누구겠습니까? 박건호? 네, 그쵸.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 켜야죠. 라이브 켜가지고 박건호 데려와라. 내가 지키겠다. 변호사님, 요즘 잠깐 잠잠해졌다가 민희진 하이브 간 경영권 분쟁 요즘에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던데 대략 어떤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민희진 어도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제 해임이 됐죠. 이사회에서 해임을 시켰고 민희진 전 대표가 이제 다시 이제 이사 지위를 선임해 달라라는 취지의 뭐 가처분 신청을 지금 제기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는 어도의 가장 큰 자산 또 하이브의 뭐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직접 라이브 방송을 해서 그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라이브 방송에서 당시에 지금 뉴진스가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 민희 씨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 그런 부분을 정말 여과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많은 팬들이 뉴진스가 예전처럼 약간 활기차지 못하다,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민희진 전 대표로 인해서 그런 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걱정했던 부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사실인 걸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예전에 가처분 사건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탄원서를 제출했다라는 게 이제 기사로만 보도가 됐었는데 그 탄원서의 내용이 무엇이었을지도 이번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저희가 충분히 이제 알 수 있게 됐죠. 뉴진스 멤버들의 의사는 확고하다. 민희진 대표와 계속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싶고 하이브 측의 부당한 대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정말 뉴진스를 좋아하고 민희진 씨의 편도 아니고 그리고 뭐 하이브 편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뭐 하이브랑 뭐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민희 씨랑 일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최대한 저희는 그냥 드라이하게 법률적인 쟁점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수납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팬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티스트를 활동 못하게 하면 하이브 입장에서 손해일 수 있는데 그러게요. 일단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은 사실 보면 지금 하이브 혹은 어도에서 뉴진스가 핵심이잖아요. 어도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회사가 적자 상태였는데 사실 뉴진스의 활약 거의 뉴진스가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뉴진스의 활약으로 엄청난 흑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저께 제가 아이폰 광고를 보는데 뉴진스가 또 모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그런 아이돌과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과 뭐 하이브와 이렇게 갈등이 있어 하는 모습과 좀 오버랩 되니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어떻게 보면 K-팝 아이돌 중에서 거의 선두주자 중에 한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게 뉴진스를 죽이긴지 약간 이게 민희진 씨를 약간 그렇게 하는 건지 그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를 가릴 때 이거를 뭐 칼로 이렇게 나누는 엄마는 가짜 엄마고 그럼 오히려 가짜 엄마한테 주겠다라고 하는 엄마가 진짜 엄마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진짜 뉴진스를 위하는 마음이 누구한테 있는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에 대한 배임 행위까지는 아니지만 배신 행위는 있었다라는 게 명확하게 이제 판결문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민희진을 품고 가기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추정은 되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뉴진스라는 그룹까지 이렇게 아예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과연 그럼 하이브 주주들한테도 정당한 조치인지 그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라이브 방송 이후에 엄청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다음날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떨어졌죠. 네. 그런데 회사의 주주들에 대한 손실도 엄청나게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결국에 어느 쪽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그래서 좀 사실 이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고 나서 저희 변호사들을 포함해서 많은 법조계 사람들이 그래도 원만하게 어느 정도 타협점을 이제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했는데 지금 전혀 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양새로 가고 있지가 않고 진짜 파국을 향해서 끝까지 한번 가보자 약간 이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요. 이제 의결권 행사 가처분이 인용이 됐잖아요. 어떻게 네네. 보면 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의 편을 들어준 건데 그렇죠. 근데 그 뒤에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법원의 결정은 받았는데 그 뒤로 민희진 대표는 해임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주주관 계약도 해지 통보를 받았잖아요. 맞아요. 이제 주주관 계약이 해지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민희진 씨 계약에서는 풋옵션이라고 있어요. 풋옵션이라는 거는 내가 가진 주식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건데요. 근데 그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뺏기는 거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천억 이상의 돈을 그걸 아예 그냥 행사도 못하고 날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희 씨 입장에서는 법원 판결을 이겼는데 대표는 해임되고
넌 나가라. 그리고 돈도 한 푼도 받지 말아라. 그렇게 행사가 되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당연히 저도 만약에 반대로 그랬으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많은 자기가 지켜야 될 부분도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민폐였네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하이브 측의 법률 자문을 맡았던 게 김현장 법률사무소잖아요. 김현장에서 굉장히 판을 잘 짰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할 때 타겟은 민희진 대표만 잡았어요. 그때 같이 어도어의 이사회의 이사들에 대해서는 타겟팅을 삼지 않아서 결국 민희진 전 대표만 의결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가처분이 인용이 됐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사들은 원고 적격이 없었잖아요. 청구인 적격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들을 바꿔버린 거예요. 1,000억이 넘는 풋옵션을 포기를 해야 될 정도로 엄청난 손실이 있는 건데 근데 어떤 조건이 부합을 했길래 이렇게 쉽게 주주간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주간 계약서를 사실 본 사람은 지금 법무법인 세종 그리고 김현장 그 담당 변호사들 그리고 판사님 빼고는 사실 여기 계신 다만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건데 민희진 전 대표와 하이브 간에 이제 주주간 계약을 맺을 때 원칙적으로 해임은 불가능하게 조항이 들어갔을 거예요. 해임은 불가능한데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모 회사에 대한 이런 배신 행위라든지 배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 조항으로 그게 위법 행위라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주주간 계약을 지금 해지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하이브 입장에서도 그냥 조용히 끝내고 뉴진스 활동 다시 재개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하이브는 언론에 보도된 걸로만 놓고 보면 민희진 전 대표가 독립을 해서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을 포착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배임 행위였다라는 이제 주장의 증거로 제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어요. 민희진 전 대표한테 이 회사를 계속 맡겨놓으면 뉴진스라는 가장 하이브에 어떻게 보면 이제 BTS를 넘을 수도 있는 가장 큰 자산을 데리고 나가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모회사로서 이제 자회사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방어 행위다라고 하이브는 주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하이브가 명분 없는 건 확실해요. 명분이 되게 없는데 이제 실리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처분 결과까지 만약에 지게 된다면 그러면 모든 걸 잃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도 이제 위험 부담이 꽤 많을 것 근데 같거든요. 그 하이브의 마음속에까지 머릿속에까지 들어가 볼 수 없지만 진짜 최악의 경우는 뉴진스를 그냥 날리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 그런 우려가 좀 들어요. 그래서 다른 뭐 아이돌 그룹을 내가 키우면 어차피 하이브는 지금 우리나라 기획사 중에 최대 기획사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뉴진스를 대체할 다른 아이돌 그룹을 키우겠다. 뉴진스는 그냥 아예 그냥 날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25일까지 민희진 대표 시켜달라. 하이브에서 이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이브가 사실 이런 요구사항을 들어줄 거였으면 이렇게까지 이건 물밑에서 사실 해결됐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너무 소송전으로 비화가 됐고 언론전으로 비화가 됐고 여론전으로 비화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죽했으면 이제 뉴진스 멤버들이 라이브 방송이라는 본인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도 아닌 다른 채널을 개설해서 이거를 소통을 하려고 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의 팽팽하게 갔었잖아요. 네. 당연히 모든 법무법인이 도움을 받았을 거예요. 저희는 생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갈 수는 없어요. 어쨌든 분명히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갔고 그 다음에 그 목적을 해냈고 그래서 결국 팽팽하게 갔고 거기다 이기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진짜 해임됐어? 거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때 예전에 뭐 영상에서 보니까 이겼던데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잊어버리잖아요. 그쵸. 장기전으로 가면 갈수록 민희 씨 입장에서는 점점 안 좋아지는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단기전에서 이겼잖아요. 이겨도 지금 안 좋아지고 사람들이 이제 기억에서 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처분 또 라이브 방송 등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리고 뉴진스 멤버들이 이제 딱 정확하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나서 14일 후의 시점을 얘기한 거죠. 그때까지 25일까지 복귀시켜라 라는 얘기는 14일이라는 약간 전속계약의 그 효력을 조금 해지하려는 듯한 뉘앙스를 보인 것으로 지금 보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뉴진스는 어도어 소속입니다. 하이브 소속은 아니고 어도어가 어도어죠. 하이브의 이제 자회사고 레이블인데 근데 어도어 측에 이제 내 전속계약을 효력을 정지해달라라는 가처분 신청도 지금 염두에 둔 게 아닌가라는 사실 좀 추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저희도 사실 이게 위험한 발이고 아마 저희는 계속 객관적으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뉴진스라는 그룹 자체를 가장 기획력에 돋보이게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민희진님이라고 사실 그거는 거의 이견이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강호수 변호사님 매력을 제일 살리는 거 누구겠습니까? 박건호? 네, 그쵸. 진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저를 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 켜야죠. 라이브를 켜가지고 바꿔도 데려와라. 내가 지키겠다. 네. 미안합니다. 네.
이게 점점 장기전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하이브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쵸,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뉴진스랑 뉴진스 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거가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민희진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거는 이 가처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떤 상황이 돼도 만약 11월 2일이 지나면 사내이사로서 임기가 끝나는 거잖아요. 임기가 끝나면 이제는 법적으로 방법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지금 11월까지 몇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을 텐데 한 달 뒤에는 이제 모든 기간이 다 만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소송을 하면 2년 3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2년 3년 뒤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뭐든지 할 거예요. 아마 기자회견도 또 할 것 같고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러한 명분이 지금 민희진 대표님한테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 가처분이 시간이 거의 며칠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처분에 이 재판에 완전 올인을 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맞아요. 민희진 전 대표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수단 유일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인용이 됐을 때 저희들은 이사회를 통한 해임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그때 다를까 얘기하셨잖아요. 하이브가 정확하게 그 수순을 밟았고 그래서 사실 하이브가 지금 취하고 있는 조치를 놓고 평가해보면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하자가 없는 조치를 하고 있는 건 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한 조치들이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도 강 변호사님이 만약에 가처분 인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하이브 측 인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해임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사실 그때 가처분 사건을 맡았던 법무부인 세종에서도 사실 가처분 인용이 됐지만 법적으로는 해임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저희가 이것도 드라이하게 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때도 악플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희는 그 해임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는 약간 가처분 인용돼도 여전히 문제점이 남아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그때 예상을 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 예측을 항상 하는 게 조심스럽지만 진짜 뉴진스가 제 생각입니다. 제 사견입니다. 뉴진스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왠지 할 것 같아요. 하이브를 상대로 아니면 또는 어도어를 상대로 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말씀하신 워딩은 하이브가 너무 나빠요.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우리 의견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25일까지 최종 통보합니다. 거의 통보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사실 모회사의 최종 총수에 대해서 나 너랑 같이 일 못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법무법인 세종이 지금 민희진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잖아요. 세종이 왠지 대리를 해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를 거치지 않을까요? 강현박을 혹시 필요하시면 만약에 그거 찾아주십시오. 보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민희진이란다. 뉴진스 말도 헛나오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